어, 네. 제가 이성교제 강의를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을 하신 분까지도 이렇게 모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모시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 나가야 될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마음속으로 가장 최근에 한 강의를 토대로 이제 좀 베이스로 깔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분은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른 척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다른 강의와 다르게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원래 오늘 강의는 좀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 강의인데 이성교제 혹은 이성교제와 관련된 뭐 모든 것 뭐 그 외에 질문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성에 대한 부분이든 혹은 뭐 결혼에 대한 부분이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답도 같이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질문을 좀 나 이런 거 좀 궁금하다, 나 이런 거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현 수님, 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교회자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네. 들으셨나요? 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알 수 있냐? 네. 그런 질문 맞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윤종 목사님. 교제와 그 영적인 훈련이 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흔히 이제 CCC라는 뭐 단체든 혹은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거의 뭐 교제는 거의 훈련의 적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듣게 되죠. 너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헤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교제도 잘 하고 훈련도 잘 받고 하나님과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질문? 네, 기준님. 되게 다른데 CCC에서는 음. 웬만하면은 되게 신중하게 서로 기도를 계속하고 또 만나라고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최대한 많이 만나보면은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좋은 레벨업으로. 레벨업. 배우자가 이렇게 많이 만나볼수록 좋은 배우자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달라요. 여기서 가끔 갈등이 돼요. 뭐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을 양쪽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쪽은 신중하게 한 사람 만나기 전에도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만나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경험치가 쌓일수록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 좀 다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경험. 네. 그렇게 상충되는 거 보니까 둘 다 맞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혹시 뭐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한창 파릇파릇 네, 없나요? 얘들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쟤들도. 네.
네. 네, 뭐 이렇게 저 같아도 제가 고1 때 만약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강의하면서 질문하라고 하면은 저라도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해하니까 뭐 궁금한 게 없진 않겠지만 또 물어보기도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이해하니까요. 이제 이성 교제와 관련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있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성 교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넘기실 분 있나요 혹시? 혹시 리모컨이나 이런 것 좀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저기. 제가 넘길 수 있는 걸 주시면 가능한가요 혹시? 리모컨 같은 거? 아 예. 이 사진은요. 그 제가 제 옆에는 제 와이프입니다. 이때 와이프. 거리가 되나요? 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약간 뭐가 넘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사진이 언제적이냐면은 지금 몇 년도? 2017년. 2011년도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닐 때 사진인데 저때 네, 저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 자비랑 선교로 이제 1년을 갔을 때 그때 이제 6개월 뒤에 저 그때는 순장이죠. 홍일의 순장으로 이렇게 스틴트를 왔었어요. 왔는데 저 때 왜 저렇게 다 차려입고 뒤에도 막 다 차려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때가 그 미국에 있는 KCCC 그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졸업 파티를 해요. CCC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뱅퀴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형제들은 다 차려입고 이렇게 정장 다 입고 자매들도 다 드레스를 입거나 아니면 진짜 평소에 안 입는 그런 파티 복장으로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서로 이제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막 그리고 사진도 찍고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이제 같은 지구 같은 이제 한국의 수원지구에 같은 경희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야 수원지구 뭐 해라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진 기념을 한번 찍자 하고 이제 한번 찍었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네. 우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좀 아주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거울 볼 때 잘 보시면 아시겠죠? 여자는 거울 보면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살찐 것 같아. 나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남자는 잘 보면 나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괜히 막 이렇게 봐서 괜히 막 푸시업 막 한 두세 개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막 가슴 넓다고 막 이러고 그렇죠? 모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학교 갈 때 이제 가방, 이제 백팩, 여행 갈 때 남자는 백팩, 여자는 이제 여기 캐리어. 약속 있을 때 남자 또 똑같은 백팩,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핸드백 이렇게 또 들고 가고 쇼핑할 때 남자는 똑같이 백팩, 여자는 이제 또 저렇게 생긴 거 들고 가고 파티 갈 때는 이제 남자는 가방 없이 가고 또 해변으로 떠날 때 남자는 이제 백팩으로 같은 가방을 계속 메고 가죠. 남자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차이도 이제 미팅할래? 하면 남자는 다 예쁘냐, 여동생이 있어 하면 예쁘냐, 애인 생겼어 예쁘냐, 뭐 했는데 예쁘냐, 탤런트 누구지 아무튼 봤다 하니까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여자는 다르죠. 미팅할래? 차는 있냐, 뭐 여동생 있어, 맨날 싸우겠다, 뭐 애인 생겼어, 잘 됐네, 부킹했는데 누군데 너 혼자 갔어? 이렇게 질문이 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차를 볼 때 이제 남자가 볼 때는 이제 저 차가 어느 회사의 어떤 기종이다라는 걸 이제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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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제차 이렇게 네. 구분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남자들은 이제 딱 사람을 만나면
눈빛 교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눈만 보는 거예요. 눈만 보는. 눈만. 잘 지내냐, 왔냐.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눈만 보지 않는다고. 머리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얘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신발이랑 옷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이랑 화장 색깔, 톤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걸 그 짧은 순간에 다 스캐닝을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자매들이 앞머리를 자를 때가 있어요. 앞머리를 자르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딱 사람들이 이제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예쁘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은 봐도 안녕하세요 하고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어떤 자매들은 이제 앞머리 잘랐네 이러면 형제들 그제서야 잘랐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옷장이죠. 옷장을 보면은 남자의 옷장에는 옷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일주일은 거뜬하겠다라고 하나면 수련회도 요거 하나면 충분하지. 그런데 여자는 저렇게 많이 옷이 꽤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옷이 또 없네. 라고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이제 남자들이 볼 때는 이제 위에 보면 골키퍼, 뭐 레프트 백, 라이트 백, 뭐 미들, 그다음에 뭐 센터 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이제 줄줄 외고 있는데, 자매들은 골키퍼만 제외하고는 다 그냥 축구 선수, 저 축구 선수, 이 축구 선수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색깔을 구분할 때 생각보다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그 여자들이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죠. 좀 더 세세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남자들의 자기 노트북 배경화면에 뭘 두는 걸 되게 싫어하죠, 남자들은. 왜 그러죠? 왜? 이유가 뭘까? 왜 웃지? 그걸 웃긴 건 아닌데 왜 웃지?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뭔가 정리된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자들의 노트북을 보면은 배경화면에 온갖 파일, 다운받은 파일, 뭐 이렇게 뭐 한글 파일, 과제한 파일, 과제하는데 필요한 그림 파일, 모든 것이 바탕화면에 다 드러나 있죠. 이렇게. 이런 형제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요. 여자가 샴푸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게 많죠. 브랜드 어디 거냐, 냄새는 향기, 향기 어떠냐, 머리에 비치는 효과 어떠냐, 여기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냐, 디자인, 심지어 샴푸 통 디자인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는 반면에, 넘겨주시면 남자는 샴푸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으면 이제 하는 거죠. 린스만 아니면 괜찮다. 넘겨주시고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갭이라는 매장에 가서 바지를 하나 사라 라는 미션이에요. 남자는 매장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단거리, 최단거리로 갭의 매장에 가서 바지를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매장에 들어가서 반대로 갑니다. 이 매장, 저 매장, 여 매장, 저 매장 다 방문을 하고 다 돌아서 갭에 왔다가 갭에서 바지를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 돌다가 가더라. 그래서 남자는 6분이 걸렸다. 여자는 3시간 26분이 걸렸다. 뭐 이런. 넘겨주시고요. 거기까지요. 남자와 여자는 되게 생김새만 봐도 우리가 다르다는 거 알고, 이거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알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믿고 그렇게 알고 있죠. 요즘에 뭐 동성애다 뭐 하면서 뭐 트랜스젠더 이런 어떤 성 전환이라든지 어떤 뭐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좀 그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에서 많이 망가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은 한 뭐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제 나온 결과로 나온 것인데 연인과 헤어지는 이유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남자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성격 차이다가 이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조금 다르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맞는 통계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혹은 결혼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든지. 그래서 과연 성격 차이 많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남자들끼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끼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사이까지 확장이 되면 그거는 또 어마어마하죠. 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아주 또 20년 넘게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면서 되게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좋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정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자식도 잘 사랑받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미션인데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제 이혼율 이제 거의 전 세계 1위다.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헤어지지 못해서 죽지 못하는 걸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볼 것은 과연 그럼 사랑은 뭘까?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그럼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사랑은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은 뭐 불장난 이런 거 말고. 사랑은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연필로 쓰세요 이런 거 말고. 자,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사랑은 뭘까? 사랑? 승준이 한마디야? 사랑이 뭘까? 승준이한테는 사랑이 뭐야?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 네,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또 다른 분 중에 혹시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은 제가 말할 거고 그 사랑은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혁이?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는 거. 예, 승준이가 조금 확장됐어요. 예,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라고 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게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렇지만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뭐 제 논리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다른
강사분이 하신 개념인데 말씀하신 정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이 제일 그래도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루는데요. 넘겨주세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양육하다라는 단어와 이제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우선 양육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로 이제 널시라고 하는데 이 양육하다. 여러분들 그 아직 애를 키워 보신 분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죠? 네, 목사님, 사모님 말고는. 네.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육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도록 양육을 하는 걸까요? 잘 키우면서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되도록 잘 자라도록, 잘 성장하도록, 네. 키도 잘 크고 몸무게도 이렇게 적당히 잘 붙고 이렇게 잘 크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하자면 성숙함으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어떤 영역에 있느냐? 첫 번째,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의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제 신체적으로 커지려면 이제 우유도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이제 해야겠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또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제대로 양육받는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것은 뭐 더 의미가 더 명확하죠. 예, 보호하는 거,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죠. 돌보다, 또 지키다라는 단어로 또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다와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은 넘겨주시면요. 이 양육하다는 바로 공급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할까요? 양육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물을 하나 키운다고 한다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물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또 햇빛도 필요하겠죠. 또 관심도 필요하죠. 네, 관심이 있으면 더 잘 자라겠죠. 그리고 좋은 토양이 있으면 잘 자라겠죠. 식물이 하나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양육하려면은 정말 이 식물에게 좋은 것들, 좋은 토양과 좋은 햇빛과 그다음에 좋은 물, 썩은 물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공급을 해줘야겠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꽃 하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좋은 토양도 사가지고 주고 넘겨주세요. 뭐 그렇게 만약 한다면은 정말 이 꽃이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막 풍성한 이런 꽃들이 자라게 되겠죠. 네, 넘겨주세요. 자, 보호하다라는 말은 이제 지키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다라는 말은 공급하다. 그 다음에 보호하다라는 말은 지키다. 바로 프로텍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넘겨주세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다, 보호하다. 이것은 프로텍트 앤 프로바이드라는 거예요. 자, 프로텍트는 뭘까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데 식물이 잘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또 있겠죠. 뭐요? 병충해들도 있겠죠. 나쁜 곤충들. 얘들이 식물이 못 자라게 한다는 막 갉아먹고 막 양분 뺏어가는 안 좋은 식물들도 옆에 있을 거란 거죠. 그럼 그런 거 애들 잡초들 옆에서 제거도 해주고 때로는 약도 쳐서 그 곤충들도 쫓아내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공급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나쁜 것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엉뚱한 사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뜨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그런데 많은 그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 많은 경우 맞으면서도 그 남자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날 사랑해 주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면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나쁜 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를 왜 할까? 아직 이제 결혼은 앞둔 분이 없으니까 이제 교제에 대해서 교제를 우리가 왜 할까요? 저는 교제에 대한 어떤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으니까 우리가 교제를 약속하는 거고요.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 혹시 뭐 교제를 하고 싶어서 사랑을 한다든지 결혼이 하고 싶어서 사랑을 한다든지 그런 분은 없겠죠.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목적인데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랑받는 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받는 데. 만일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을 주는 것,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만 국한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고요. 예, 다음. 예, 결국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교제도 있는 것이고 결혼도 있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교제를 하게 되면 많은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50% 이상은 이제 외롭다, 옆구리가 시리다. 이 사람과 너무 남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주말에 나는 누구랑 놀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마음껏 터놔도 될 것 같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친밀함. 그렇게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에버랜드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감정을 쌓는 것에만 생각을 두고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룰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일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단지 내 감정 쌓고 데이트하고 친밀함 쌓고 그런 시간으로 많이들 누리고 있다는 거죠. 교제는 감정을 쌓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 교제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막상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처음에 언제죠? 한 100일이든 200일이든 짧은 시간 동안에는 서로가 너무 좋죠. 막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냥 행복하고 눈만 떠도 좋고 보기만 하면 좋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일, 300일, 뭐 1년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마치 가족만큼의 어떤 친밀감은 없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나를 옆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실망도 하게 되고 아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이성 교제를 많이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 그렇게 실망 속에서 헤어지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준비돼야 될 것은 뭘까?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제가 이제 결혼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만나서 결혼하는 분들도 충분히 잘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사랑은 뭐라고 했나요?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날 잘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 오이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김밥집 가가지고 내가 오이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있는 걸 모르고 여자친구가 같이 김밥 먹으러 가재. 그래서 김밥 먹으러 가서 그 먹는데 내가 막 반응이 나와가지고 막 토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좋은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김밥을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햄버거를 싫어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막 지금처럼 잠깐 만난 지 얼마 안 된 하루 이틀, 3일 된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기 어떤 바닥에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중간에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이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성에 대한 지식. 남자들은 되게 목표지향적이죠.
남자들은 되게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이제 관계지향적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매가 형제한테 와서 아 실은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었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러거나 혹은 뭐 내가 어제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형제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냥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가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자매들끼리 와서 얘기를 하면 자매들은 대부분이 아 그랬어? 우와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감을 해준다라는 거죠. 공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에게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 대화 속에서 자꾸 여자는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에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해서 알아주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남자들이 대화하는 목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전달 그리고 부탁 도움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남자들은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절대 1시간 이상 통화하는 법이 없어요. 가끔가다 있긴 한데 그런데 자매들은 반면에 대화를 하면 2시간, 3시간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죠. 전화 속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들이 뭔가를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와서 대화를 꺼냈을 때 남자들은 여자가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뭔가를 해결해 주기 바라나? 라고 제일 먼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간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사모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 남편 간사님이 자꾸 해결책 제시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그랬구나 5번만 하라고 그랬구나 이것만 말하라 이거 5번 말하라고 다른 얘기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남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공감이 무엇인지 개념 자체가 잡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 속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습성 때문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된다든지 결혼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제 남자는 이런 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공감을 원해서 대화를 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여자가 찾아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말해서 나 굉장히 서운했어. 오빠한테 너무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는 그때부터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서운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사줘야 돼? 어떻게 이 사람 기분을 풀어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자가 그렇게 오빠 서운해하고 찾아올 때 역시 원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싶어서 혹은 사죄를 듣고 싶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서운했던 마음을 오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혹시 남자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형제가 공감을 못한다든지 자꾸 나는 공감을 원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내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그냥 그랬구나 하라고. 그랬구나라고. 고개 그냥 끄덕이고 그랬구나라고 하라고. 이렇게. 형제들은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자매들과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줄까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하죠. 그게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잠깐 접어두고
아 맞아, 그랬구나라고 하라고 했지 어떤 간사님이. 그러니까 자매들과 대화할 때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헐, 아 이렇게 얘기해.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다 한 거죠? 그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다음 또 읽을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데, 심지어 이런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제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대화의 목적이 의사 전달이니까 상대방도 그렇겠지. 반대로 여자는 난 대화의 목적이 공감이니까 상대방도 마땅히 그렇게 공감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 아무런 사이도 아닌 그런 우정 관계 속에서도 이성 간의 관계는 우리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정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성숙한 관계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남자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냐?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을 이룰 때 남자들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아까도 초등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면요. 게임에 빠져드는 그런 아이들 비율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 때문이에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이. 자, 요즘에 게임이 얼마나 재밌게 잘 나와요. 딱 게임할 때 그냥 게임만 하게 하나요? 그 순간만 즐기게 하나요? 아니죠. 미션을 주죠. 퀘스트 주죠. 하루에 한 개씩. 퀘스트. 그 퀘스트 달성해서 또 보상을 주잖아요. 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수 따는 거에 귀재들이죠. 남자들이. 이것이 남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이 바로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반면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대요. 굉장히 다르죠? 네, 넘겨주세요. 네, 스트레스 대응 방식. 남자는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막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혼자 어디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동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 동굴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죠. 혼자만의 묵상 시간을 가지든지 혼자 책을 보든지 혼자만의 공간으로 빠지든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든지 그래서 마치 혼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죠.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찾아서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남자들이. 반면 넘겨주세요. 여자는 자기 문제를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나면은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남자가 자가 약간 지금 막 과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야. 그리고 직장에서 약간 막 상사가 막 못 살게 해서 좀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일이 잘 안 풀려. 혹은 집에 있는 오토바이가 자꾸 고장이 난 것 같아. 하고 막 이렇게 어떡하지? 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 와이프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풀리니까 이 사람을 털어놓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요. 계속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럴수록 남자는 점점 피하게 되죠.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별일 아니야. 근데 계속 물어보면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혼자서 고민하다가 해결될 거니까 동굴에 들어갔다 알아서 나올 거니까 그냥 그때는 잠깐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묻게 된다는 거죠. 얘기해야 해결이 될 텐데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되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어요.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동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두는 거죠 또. 여자는 얘기를 해야 풀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남자는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나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려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똑같이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난리 나죠 또. 여자는 또 거기서 더 서운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상황인데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않고 막 얘기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나 완전 혼자 내버려두고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죠. 형제들은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매들은 때로는 얘기를 나눠야 풀릴 것 같지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남자들은요 언제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에너지가 솟구치냐 힘이 나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면요 형제들은 아주 단순해요. 누군가 자기를 필요한다고 느끼면은 거기서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난 필요한 존재. 역시 이 공동체는 날 필요로 하는구나. 이게 자기를 힘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어떨까요? 넘겨주세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자들은 힘이 난대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의 경우 뭐 교제를 하는 관계든 결혼한 관계든 자기가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막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선물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생일 선물이 됐든 뭐 100일 선물이 됐든 뭐 그냥 뜬금없는 선물이 됐든 자 그때 예를 들어 자기가 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써가지고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줬다고 합시다. 자 그때 남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5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서 어떤 걸까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5만 원짜리 선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도 5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 과연 이게 남자들의 마음일까? 아니면 5만 원짜리 선물을 줬더니 여자가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한테 할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샀고 이거 어떻게 오빠가 최고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원할까?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는 거죠. 남자들은 역시 오빠가 최고야.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오빠밖에 없어. 진짜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 오빠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와, 내가 오빠를 만난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5만 원이 아깝겠어요? 5만 원이 대수예요? 이미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자는 10만 원어치 받았어.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어. 이미 나는 내가 준 거에 대한 보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역시 나는 내가 이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남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 그 리액션이 남자의 그렇게 그 감동을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걸 티 낼 때 남자가 정말 거기서 의미를 찾고 힘을 얻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5만 원짜리 받고 자기가 똑같이 5만 원짜리 주려고 하겠죠. 기쁘겠죠. 좋죠. 예, 좋아요. 좋습니다. 싫은 건 아닙니다. 예, 다 주면 좋아요.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남자는 그 칭찬과 인정, 여자의 칭찬과 인정에 굉장히 힘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아줄 때 그걸 인정해줄 때 남자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면 여자는 좀 다르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남자한테도 똑같이 물어보고 여자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상대방이 주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받는 것이 더 좋냐. 재밌게도 남자들은 내가 줄 때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이 난 좋다. 근데 여자들은요 나는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자들이 뭔가 속물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준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도 좋냐? 그럼 여자들 똑같이 좋대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받는 것보다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가 받는 게 좋지. 내가 주는 거 이 사람이 기뻐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좋진 않다. 근데 남자들은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그것에 고마워하고 감격하면은 난 그게 더 좋다.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야, 너 힘 완전 센데? 막 한마디 하면은 나 별로 안 센데. 다 들어. 다 가져와. 내가 다 들고 갈게. 아주 단순해요. 예. 자매들이 새치혀를 어제 혀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새치혀만 잘 움직여도 여러분들이 예, 정말 형제들은 참 단순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아까 나왔죠? 예, 정보 전달, 남자들 대화. 여자들은 감정을 전달하고 정서를 교감하고. 네, 넘겨주세요. 네, 또 남자들은 필요를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야, 그거 좀 치워줘. 거기 쓰레기통 좀 비워줘. 빨래 좀 돌려줘.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죠. 쓰레기통이 꽉 찼네. 지나가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 남자 들으라고 한 얘기죠. 혼잣말을 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이 꽉 찼네.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쓰레기통이 꽉 찼구나. 지나가는 거지. 절대 그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죠. 예. 분명히 여자가 쓰레기통을 꽉 찼네라고 한 이유는 그 쓰레기통이 꽉 찼으니까 좀 비워줄래요? 라고 이제 남자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 사이에서 또 우리는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나 버스에서 내려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서 오빠가 움직이는 걸 볼 때 뭘 확인해요? 오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형제들한테는 이 개념이 하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삐지는 걸 보고요. 많이 사죄를 하시고요.
예, 이걸 제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잘하면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예. 강의 들었다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거고 경험하게 될 거고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네. 그런 속에서 이것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안 맞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네, 갑자기 끝났네요. 이게 아닌데. 네, 뭐 할 얘기야 뭐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뭐 섹스라고 하죠. 성관계에 대한 얘기들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걸 뭐 대놓고 얘기하면 뭔가 쉬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 또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성을 교회에서 건강하게 배우기보다는 이제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기도 하죠.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참 많겠지만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봐야 된다. 동거도 해봐야 되고 그 사람과 자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잘 맞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궁합이 맞다라는 거죠 원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의 상처 혹은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렸을 때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성에 대해서 너무 내가 멀리 있으려고 하고 너무 보수적이 되었다라든지 성에 대해서 너무 내가 거부 반응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것이 절대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 전에 같이 지내보고 알아가야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의학 박사님이나 성의학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속궁합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서로가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섹스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성관계만 생각한다. 성관계. 그 성관계를 떠올리는데 그 성관계 뭐죠? 바로 우리가 삽입 성행이라고 하죠. 그것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가 벌거벗고 같이 한 침대에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은 그건 역시 섹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섹스 이꼴 삽입 성행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섹스에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키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애무를 한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신체 접촉, 성적인 접촉들은 전부 다 섹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자꾸 삽입 성행위만을 섹스에 국한시켜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또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정말 결혼한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성관계라고 하는 것, 두 사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정말 우리 누리기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찾으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밥 먹고 체력은 인대로 다 쓰고 정말 피곤함 속에서도 졸음과 싸워가며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